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2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과 그리고 아비트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비가 아니고 반등장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기도 했습니다. A라는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에 총 M2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은 주식에 있는 자금을 다 빼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현금의 50%나 뭐 많게는 70, 80% 정도는 빼도 나머지 10에서 20% 있는 자금은 또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에 있는 이 자금이 약간이라도 좋아지는 그 배경이 보였을 때 주식에 머물고 있는 돈, 코인에 머물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잠재져 있는 돈이 다시 조금만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다. 왜 이 조건이 성립이 되냐면 기존의 M2 물량은 연준이 생각했던 만큼 제어가 가능한 요건만큼만 풀렸는데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총 통화량 대비를 조절을 못한 배경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또 고조가 되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많이 풀렸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도 때 상당히 잘 방어가 됐고 23년도 때도 또 어찌저찌 좋은 분위기만 나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본다고 해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 전문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경기가 뱅크런 관심이 앞으로 뭐 빠르게 소멸이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가 넘어졌기 때문에 도미노 이론상 더 넘어질 수 있다, 더 아직도 남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단계별로 천천히 기간이 어느 정도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도래할 때마다 나오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파장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쪽에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것이냐가 올해 하반기 부분에 아주 수익률이 좀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거 반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완벽하게 위로, 완벽하게 아주 그냥 뭐 IMF 시대가 올 것이다, 뭐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저는 그냥 여기에 중간값보다 살짝 아래 정도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추락한다, 박살이 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부러진다라고 해도 완벽하게 반 이상 부러지지는 않고 한 거기에 뭐 30% 정도만 부러질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몰랐던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 파장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풀렸던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패닉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측면은 오히려 그 자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해당의 기업들도 이제 여기에서도 빈입빈 부익부 형태에 따른 빈부에 있는 격차가 워낙 커졌습니다. 기업들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되었던 건 적합한 인수합병 시즌으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이 총 통화량 대비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부서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전체적인 인플레를 저해시키는 부분에 따른 부양책들이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어 식료품 지원 축소, 의료보험, 학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3년도 하반기나 24년도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인플레 부분은 거의 다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주장은 AT1 채권 부분도 그냥 인위적으로 터뜨렸던 배경은
더 많은 실업자를 빨리 내놔라, 몰아내라, 뭐 이런 형태로도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목표치만큼은 인플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가 이제 못해도 이제 3%에 가까워지기 직전 때까지는 그건 다 호재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류층도 지갑을 닫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소비를 안 한다 라고는 맞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한다는 아닙니다. 예, 오해하실까봐 이야기를 정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하되 이제 소비를 적당히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다. 그리고 5월부터 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질에 있는 경쟁 구도가 워낙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 부분이 더 빨리 낮아질 확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이 CPI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반면에 이제 6월 달에 있는 이슈가 크립토 부분에도 미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부채 한도 협상한 내용에 이제 크립토 환경에 있는 인센티브를 다 회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왜 제가 이걸 왜 먼저 설명을 드렸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빌드업입니다. 자, 크립토 부분에 있는 인센티브를 뺏는 이제 명분이 있으려고 하면, 야, 우리 식료품 지원 축소, 의료보험 축소, 학자금 상환 축소 다 하는데 왜 너희는 왜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 트위터 안에 모든 것을 담는 슈퍼앱을 구상 중이다. 앨런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이 슈퍼앱이 눈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 금융생활에 따른 중심, 디지털 은행에 따른 포부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기업식 가치를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은행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보고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고, 트위터가 이제 대장 역할로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크립토와 또 은행과 관계도를 또 엮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안타까운 내용이라고도 보았는데, 다시 추가적인 기사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어이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코인 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자, 왜 납치했고 살인했냐라고 하니까 인물 관계들을 보니까, 자, 재밌습니다. 조폭 출신, 그리고 무지개 렌터카 업체 운영, 그리고 과거 가족 A 투자사 운영을 했고요. 코인 회사 감사에 코인 투자사 대표와 투자사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인 회사에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사람이 억울해서 죽은 건 또 아니구나, 자랑해서 죽은 건 또 아니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또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A씨 남동생도 남편에 따라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18년도 코인 회사 차려서 운영을 했고, 자료에 따르면 A씨 남동생 대표 이사 감사로 이름을 기재했고, 작년 6월에 폐업했지만 A씨 가족들은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코인 회사를 차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장난을 좀 치니까 여기에서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일 동안 46,000개 비트코인이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 작업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 자금은 당연히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갔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첨부된 차트는 코인 보유 기간별 평균 매수 가격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UTXO 지표입니다. 4월 초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매수 후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1년에서 3년 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나머지 기간에 비트코인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현재 비트코인 27,500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트럼 뜨거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간단하게 야 너희가 판매하기 전에 물어보고 좀 판매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결정이 나기도 직전에 코인을 이동을 시켰고 그 판매하는 정황이 요즘 나왔다라고 해서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량의 7.5% 아비트럼 재단에 할당되는 게 많은가? 라고 해서 폴리곰 10%, 스타크넷 15빗, 옵티미즘 25%, 아발란체 9.26%, 솔라나 12.5% 형태로 되어져 있었고요. 아비트럼 재단의 토큰 사용이 거버넌스 투표로 거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이유,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그리고 모든 사업이 온체인 투표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반대인데 왜 이미 토큰 이동과 판매를 했냐? 찬반 투표가 아니고 커뮤니티 알림 목적으로 했고 실제로 프로포절은 에어드랍 클레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올라온 안건이었다. 커뮤니티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이 분명한 잘못이었고 운영 목적을 위해서 일부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미 2천만 개 이상의 아비트럼 토큰이 판매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비트럼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어차피 팔아치길 거니까 보지 말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보자고요? 네, 내년 3월 24일 날 봐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저도 아비트럼 재단을 뭐 감싸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개인의 사견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보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했던 간에 돈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적합한 과정을 통해서 또 알리 공지하고 충분히 대부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또 반면에 여기서 또 좋은 시너지 효과도 저는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는 모든 알트코인 대상 그리고 앞으로 신규 코인이 나오는 대상 기반으로도 야 요즘 코리니 애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지갑 추적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SNS로 빨리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른 인식과 이미지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는 경우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좋은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등치가 커지고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래 라고 옛날에는 18, 19 시즌 때는 그래 왔거든요. 뭐 달래기도 했지만 그냥 문의상 달래기만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똑똑한 친구들이 요즘은 자기 할 말 다 남기고 그게 많이 퍼지고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비트럼이 자기에 있는 이 위치가 지금 기고만장하게 앞으로도 1등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위치에 지금 머물다가는 박살이 날 수도 있겠죠. 지금의 1등이 앞으로도 1등이 된다라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네, 코인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13년도 때 비해서 지금까지 보았을 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는 순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인물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서 되겠지만 그래도 저런 좀 규모가 있는 쪽은 일단 사업비를 다 뺄 만큼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기에는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약세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 비트코인도 여전히 좀 재미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도 계속 47% 구간대에서 머물고 있는 형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제
점차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4월달 막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물량을 뺏어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물량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그게 제한이 걸린다라고 하면 결국에 알트코인에 있는 자금을 일부 뺏어 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올라가는 게, 이 올라갔던 그런 성장폭이 그렇게 건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알트코인 비중은 적절하게 최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지를 체킹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잘 구체화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